이번에는 국내 마감 상황 봅시다. 드디어 2022년 1년 내내 약세장, 하락장이었죠. 우하향이었습니다. 드디어 마감했어요. 1월 초 3천 가까이에서 시작했어요. 2989. 그랬다가 9월에 가장 바닥 저점이었습니다. 2155까지 떨어졌다가 이번에 2236으로 코스피 마감했습니다. 4년 만에 하락 마감한 것입니다. 투자별로 보면 개인이 3년 연속 매수했어요. 반면에 외국인은 6조 원, 기관은 11조 원을 매도하면서 3년 연속 순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3년 연속 순매도를 하고 개인이 3년 연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기관은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특히 국민연금은 국내보다 해외, 그 해외 중에서도 미국에 더 많은 투자를 실행할 것입니다. 국내 투자는 점점 줄이고 약 15% 정도로, 그 다음에 그거의 2배 이상, 약 35% 이상을 해외에 투자할 것입니다. 외국인의 시가총액 보유 비중을 보면 코스피 기준으로 33.5%에서 31.4%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의 전체 보유 비중을 보면 말이죠. 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시가총액 보유 비중이 기존의 9.9%에서 9%로 코스피, 코스닥 다 외국인의 이 시가총액 보유 비중이 다 감소를 했습니다. 1등주 삼성전자 55,30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5만전자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연초에 기록한 최고가가 79,000원이었어요. 그거 대비 하락률이 30%입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미국의 세계적인 빅테크주들도 다 30% 이상, 반토막 이상 난 2022년이었습니다. 올해 증시에 입성한 시가총액 2등이죠. LG에너지솔루션 43만 5,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고점이 62만 4천원이었어요. 그거 대비 이것도 삼성전자처럼 30%의 하락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카카오그룹주 하락세가 아주 크게 두드러졌어요. 다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카카오가 53,100원, 카카오뱅크 24,300원, 카카오페이 54,2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들 연중의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2022년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가장 많이 사들였어요. 반면에 외국인은 이 종목들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한 해 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총 25조 3,509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25조 3,500억. 외국인은 11조 148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25조 이상을 매수, 외국인은 11조를 매도했습니다. 올해에도 국민주 삼성전자를 향한 개인 투자자의 사랑 매년 1등입니다. 2022년 한 해 1월 3일부터 12월 29일까지 개인 투자자는 삼성전자 주식을 16조 원어치 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에 이어서도 올해에도 국내 순매수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순매수액은 31조였어요. 근데 지금은 반이죠.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올해 순매수 2위보다도 5배 가까이 큰 금액입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 2위에 오른 종목이 네이버였어요. 3조 2천억. 또 3위는 카카오 2조 3천억. 이렇게 순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런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등주들 모두 하락한 해였습니다.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올해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30% 하락했어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반토막 났죠.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는 외국인 투자자가 올해 가장 많이 판 종목에도 이름을 또 올렸어요.
외국인은 올해 8조 7천억 원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그 다음 네이버를 3조 원어치, 카카오를 1조 7천억 원어치 순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것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올해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1조 원 이상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을 보면 현재 25일 오늘 기준으로 보면 1767조 원이에요. 코스피의 시가총액. 그러면 미국의 애플은 세계 1등이죠. 2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한 종목의 시가총액만 해도 2천조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니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만 매도를 한다 그래도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전체를 사고도 돈이 수백조가 남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20% 정도 줄어들었어요.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이.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도 전년보다 131조 원, 약 30% 감소한 315조 원을 기록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투자 중인 종목들, 최근 조회 종목들 보면 딱 20개 종목으로 채웠어요. 한 줄이 5개죠. 그러니 4줄이니까 4, 5, 20. 그동안 17개 종목, 18개 종목, 19개 종목까지 갔다가 며칠 전에 22일 날 새로 상장했죠. 타이거 한중전기차 이것을 새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개 종목 꽉 찼어요. 그런데 주가를 보면 정말 이 좋은 종목들이 다 만원에 시작한 종목들이 지금 8,000원. 특히 타이거 미국 테크탑10 같은 경우는 8,000원이 깨졌습니다. 오늘 7,955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들을 자세히 본다 그러면 대부분이 S&P 500에 들어가 있어요. 또한 나스닥 100에 들어 있습니다. 또 섹터별로 보면 2차전지, 또 반도체입니다. 그렇게 대부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이에요. 여기 종류 보면 나스닥 100이나 삼성전자는 개별 종목이고 이런 종목들 이외에는 다 신생 종목들이에요. 지금 2022년도에 현재 이 8,000원대의 이 종목들이 나중에 몇 년 후에 본다 그러면 정말 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감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 한꺼번에 주식을 매수해서 더 이상 매수할 돈이 없어요. 참 안타까울 것입니다. 이렇게 싼데도 사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또 내가 다 지금 투자를 해놔서 더 이상 투자할 돈이 없어요. 그러세요? 괜찮아요. 주가는요 계속 오르내리면서 우상향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내년 초에 금리가 5%대까지 오른 후에 일정 기간 쭉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매 분기마다 기업체들 S&P 500 기준으로 계속 실적 발표하게 됩니다. 그 실적에 따라서 결국에는 주가는 우상향하게 돼 있어요. 또 인플레이션이 꺾이게 되면 금리, 이 고금리 계속 유지 못합니다. 금리가 떨어지기 직전부터는 주가는 또 다시 약세장을 끝나고 강세장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았던 주식은 그때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염려할 일 절대 없습니다. 여기까지.